조합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조금 요약해서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이거 아저씨가 작성했네. 이거 여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뭔지조차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새 프로축구팀 토트넘은 알겠죠. 전 국민이 아는 토트넘, 첼시, 레알 마드리드가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할 때 토트넘과 세 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한대요. 토트넘과 첼시가 경기하는 것과 첼시와 토트넘이 경기하는 것은 서로 같으므로 세 축구팀이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의 수는 이게 두 개씩 묶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세 팀 중에 두 팀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세 팀 중에 두 팀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시2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경기를 안 할 팀 한 팀을 빼도 되지. 경기를 안 한 팀 한 팀을 빼도 돼. 3시1. 그러니까 베라에 들어가서 먹을만 두 가지를 고르는 것과 안 먹을만 한 가지를 빼는 것은 같은 경우이다 이랬잖아요. 베스킨라빈스 공식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NCR 이렇게 나타내고 NCR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는 3부터 시작해서 4C3을 계산하는 방법은 4C3을 계산하는 방법은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니까 3칸을 고르면 되고 여기 들어갈 게 뭐라 그랬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는데 조합에서는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ABC나 ACB나 BAC나 BCA나 CAB나 CBA나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문자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서 없애줘야 된다. 나누기 6 하면 한 가지 되잖아요. 나머지 6 하면 한 가지 되고 나머지 6 하면 한 가지 되고 한 가지 되고 그래서 4가지밖에 안 남는다 이런 얘기죠. 총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 비율로. 빼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줄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건너뛰고요. 조합의 수 계산은 안 하고 그냥 식으로만 쓰고 넘어가 보자. 5명의 학생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죠? 5C 2 이렇게 하면 되고 색이 모두 다른 10개 색연필 중에서 4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는 10C 4가 된다 이런 얘기. 그죠? 또 있었어. 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N, C, R을 계산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앞에 거 팩토리얼하고 밑에는 뭐 쓰지? 뺀 거 팩토리얼 쓰고 뒤에 거 팩토리얼 쓰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C0이랑 NCN은 모두 1이고 NCR이랑 NCN-R이랑 똑같다. 무슨 공식? 베스킨라빈스 공식. 그쵸? 그 다음에 또 밑에 거 얘도 나와 있다. NCR이랑 똑같은 것이 N-1C R-1 더하기 N-1C R인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 했냐면 앞에 똑같고 뒤에 1 차이 나면 앞에는 숫자 1을 키우고 뒤에는 큰 거를 택하자 그랬죠. 숫자 1 키우니까 N 되고 둘 중에 큰 거 택하면 R 된다 이렇게. 그죠? 이런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설명해줬고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지? 이거 증명해줬어요. 선생님이 베스킨라빈스 공식을 증명해줬나? 증명 안 해줬어요. 뭐만 알려줬지? 어떻게 공식이 설계되었나? 왜 둘이 같은가? 베스킨라빈스로 설명해줬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나온 거야. 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증명에 뭐 쓴다고?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쓴다고요. 그걸 쓰면 돼 그냥. 봐봐. NC 이거 써보자. 이 기능 써보자. 나무야. NCR과 NC N-R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기다가 NCR에다가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쓰고요. NC N-R에다가요.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둘이 빼면 얼마예요? R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쓰면 완벽히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이 식을 쓰면 된다. 근데 사실 이 증명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건너뛴다 맨날.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또 NCR과 N-1C R-1 더하기 N-1C R. 이건 선생님이 마라탕으로 설명했었죠. 마라탕으로 설명했던 거를
그냥 식으로 증명하여라 하면 아까 그걸 쓰면 된다고요.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이거 쓰면 돼. 해보자 여기. 앞에 거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더하기 얘는요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n-r-1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렇게 써놓고 얘를 통분할 거야. 통분. 어떻게 하면 통분이 되냐면 여기끼리 비교해요. 누가 작아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중에? 오른쪽 게 작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는 7 팩토리얼인 거고 얘는 8 팩토리얼인 거예요. 지금 1 차이 나거든요. 그럼 통분해서 똑같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뭐 추가해 줘야 돼?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숫자로 봐봐요. 얼마 추가해 주면 얘랑 똑같죠? 8 추가해 주면 되죠. 얘가 1 크기 때문에 1 큰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1 큰 수를 여기에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n-r이죠. n-r을 분자 분모에다 추가해준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비교해보자. 누가 커요? 왼쪽 거, 오른쪽 거? 오른쪽 게 커요. 오른쪽 게 그리고 1 커요. 여기 뭐 추가해주면 될까? R. 그렇죠. R 추가해주고 R 추가해주자. 그러면 통분이 끝났습니다. 분모는요 n-r 팩토리얼이랑 r 팩토리얼이 됐어요. 분자로 가보자.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쪽은요 이 한 덩어리를 분배 법칙을 쓸 거야. 분배 법칙 쓰면 더하기 n-1 팩토리얼 마이너스 r n-1 팩토리얼. 얘랑 똑같네. 지워지고요. n-1 팩토리얼에다가 n 추가하면 뭐가 될까?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밑에는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로 해석을 하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NCR이 되죠.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근데 이 증명 안에는 이 식의 원리, 이 공식이 설계된 원리가 안 들어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설명을 잘 안 한다. 이것만 쓰면 된다. 증명은 무슨 식을, C에 관한, 콤비네이션에 관한 무슨 식을 증명하시오 하면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그것만 쓰시면 된다. 오케이. 학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빈칸 채우기도 그렇게 출제가 될 거다. 했고요. 요것도 했고요. 여기에 베스킨라빈스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베스킨라빈스 공식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나 그게 나온 거예요. 증명은 선생님이 해줬고 이거 관계 마라탕 원리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으로 갑시다. 중복 조합. 성재랑 준열이랑 진구가 셋이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거예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 뭐라고? 짜장면? 아니야, 2개만 시키자. 짜장면, 짬뽕 중에 싫어. 성재랑 준열이만 있다고 하자. 친구야 미안해.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3가지 메뉴 중에서 성재랑 준열이가 시켜서 먹을 거예요. 준열이가 전화를 할 겁니다. 준열이가 미화반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준열이가 이렇게 시키진 않죠. 잘 보세요. 성재는 짜장면 먹을 거고요. 준열이는 짬뽕 먹을 거예요. 이렇게 시키지 않죠. 어떻게 시키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요. 이렇게 시키죠. 편집 100% 안 할 거예요. 편집 무조건 안 할 거예요. 이거 증거로 남길 거예요. 이거.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이렇게 시키죠. 또 볶음밥 2개요. 이렇게 시키죠. 맞죠? 그러니까 주문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주문을 하는 경우의 수. 그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짜장면하고 시킬 수 있어요. 또 짬뽕하고 짬뽕을 시킬 수 있어요. 볶음밥 2개를 시킬 수도 있고요. 짜장면과 짬뽕을 시킬 수도 있고요. 짬뽕과 볶음밥을 시킬 수도 있고요. 짜장면과 볶음밥을 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메뉴 3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뭐가 허용됐냐면 똑같은 거 2개도 허용돼요. 똑같은 거 2개를 뽑는 경우도 허용돼요.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성재는 볶음밥 먹을 거고요. 준열이는 짬뽕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순서는 상관이 없다.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요? 얘기 하나.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요? 얘기 하나.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서 뽑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 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복이 허용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중복조합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형상화할 거예요. 뭐라고? 형상화. 어떻게 형상화할 거냐면 이 자리는 짜장면의 자리야. 그 다음에 중간에 뭘 칠 거냐면 칸막이를 칠 거예요. 칸막이. 그 다음에 이곳은 짬뽕의 자리야. 그 다음에 중간에다 칸막이를 칠 거예요. 여기는 볶음밥의 자리. 그래서 짜장면을 2개 시킨다고 하면 짜장면 자리에다 공 2개를 넣을 거야. 뭐라고? 짜장면을 2개 시킨다 하면 짜장면 자리에다 공 2개를 넣을 거야. 짜장면과 짬뽕을 시킨다고 하면 짜장면 자리에다가 공 하나를 넣고 짬뽕 자리에다 공 하나를 넣을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알겠어? 그러면 짜장면을 2개 시키면 이렇게 된다. 공이 있고요. 칸막이가 있고요. 짬뽕 자리는 비어 있고요. 칸막이가 있고요. 볶음밥 자리 비어 있어요. 납득이 돼요? 그럼 짬뽕과 짬뽕을 어떻게 나타낼지 수민이가 얘기해 봅시다. 짬뽕 2개 시키는 경우는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짜장면 안 시키니까. 그 다음 칸막이가 등장해요. 그 다음은요? 공 2개. 왜 겁먹었어요? 아니 미안해요. 얼굴 빨개졌어요. 미안해요. 내가 부담을 줬네. 돼요? 짜장면 자리 비어있고 칸막이 있고 공 2개 있고 칸막이 있고 비어있고. 성재야 볶음밥 2개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그렇지. 칸막이 공 그죠? 준열아 짜장면 짬뽕 공 칸막이 공 칸막이. 친구가 준비했을 테니까 나무한테 물어봅시다. 짬뽕과 볶음밥 비어있고 칸막이 공 칸막이 공. 지금 2사람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줄게요. 짜장면 자리 하나 들어가니까 공 있고 칸막이 있고 비어있고 칸막이 있고 공 있고. 다 구하고 보니까 공 2개랑 칸막이를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야 짜장면, 짬뽕, 볶음밥 3개의 메뉴 중에 2개를 시키는 경우의 수는 왜 없냐? 여기 있다. 2개를 시키는 경우의 수는 공 2개랑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공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공의 개수는 지금 2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 2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2개를 시킨다고 했잖아. 2개를 뽑는다 그랬잖아. 2개를 뽑는다고 했잖아. 그만큼 공이 필요하다고. 칸막이는 종류가 5개예요. 그럼 칸막이 몇 개 필요할까? 5개를 구분 지으려면 칸막이가 4개가 필요해요. 3가지를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해요. 지금 여기 써진 거 있잖아요. 여기 써진 거. 그걸 3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다. 이렇게 써요. 3H2라고 써요. 그럼 공 2개와 칸막이 2개가 필요하다. 이 H는 호모지니어스에서 온 거거든요. 무슨 뜻이죠?
우리 이 영어 단어책에 보면 동질의 이렇게 써져요. 동형의, 동질의. 동질의. 호모섹슈얼이 뭐죠? 동성애. 같은 성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동형의, 동질의. 같은 형질의. 이런 뜻이라. 그래서 중복이 허용된다는 뜻으로 H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거 뽑아도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H2라고 한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해볼까? OH4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지 이게?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뽑을 거야. 5가지 종류가 있어. 그 중에 4개를 뽑을 거야. 공은 몇 개 있죠? 4개 있죠. 4개를 뽑을 거니까. 여기에 4개를 넣는 거잖아. 그치? 5가지가 있으니까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할까? 4개. 사이사이를 구분 지어야 되니까. 그치? 칸막이는 4개가 있다. 그럼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8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서 얘기를 안 했나? 얘기를 안 했네. 미친 선생님이. 4 팩토리얼하고 2개 똑같으니까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해서 6가지다라는 여기 있는 6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 거죠. 납득이 됩니까? 만약에 일반화 시켜가지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그럼 종류가 N개 있어요.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N-1개. 칸막이는 N-1개가 필요하다. 공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R개가 필요하겠죠. R개를 뽑으니까 R개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쪽으로 다시 돌아보자. 구체적인 예로 3개 중에 2개를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2개가 필요했고 공 2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같은 것이 순열 있을 때 같은 것이 순열 설명할 때 딱 2가지 종류만 있으면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거든. 야, 이거 4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지금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칸을 만들어요. 그 중에서 지금 딱 2종류밖에 없잖아. 공 아니면 칸막이. 그러니까 이 4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 2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공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요. 4C 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나머지 자리에 그냥 칸막이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랑 똑같은 게 뭐라고? 4개의 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같다. 그리고 이렇게 봐도 똑같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뭐지? 앞에 거 팩토리얼, 뺀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똑같죠. 자. 얘들아, NCR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총 네모 칸이 몇 개 있어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개 있죠. 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 R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해도 되죠. 뭐라고? 이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 R개를 고르면 칸막이 남은 자리에다 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쵸? M 플러스 RC,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 3H랑 4C랑 같아요. 이거 6이죠? 이것도 6이죠. 10이 아니에요? 뭐가? 4C 42요? 4, 3, 12 그러네. 나누기 2패. 이렇게. 오케이. 예. 아니, 괜찮아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서 의문을 풀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공과 칸막이로도 설명하고요. 이런 거 필기할 필요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공과 칸막이로도 설명하고 또 어떻게도 설명한다?
네모칸 안에서 공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경우의 수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이 공식을 더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식 적용할 때 n이랑 r을 더해요. n이랑 r을 더해. 더하고 나서 빼기 1을 해줘. 빼기 1. 여기 써있잖아. 여기 빼기 1이라고 써있잖아. 친구가 지금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경멸하는 눈빛. 여기 빼기 1이 써있잖아. 그치? n하고 r을 더한 다음에 여기 빼기 1이라고 써있잖아. 빼기 1을 해주고 뒤에는 뒤에 거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음 중복조합의 수다라고 나와 있는 데까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중복조합의 수,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보기 2번을 한번 봅시다. 야, 보기 1번을 했어 우리가? 아까 앞에 조합에 나온 거구나. 그게 보기 1번이었구나. 보기 2번을 한번 봅시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각각 노란 공이 각각 4개 이상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랬는데 선생님이 공과 칸막이로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NCR로 바꾸는 거 그걸로도 설명을 할 거예요. 두 가지로 다 해보자. 뭐라고 지금? 몇 종류가 있어? 3종류가 있죠. 그럼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지? 2개. 3종류를 구분 지으려면 칸막이가 2개 필요해요. 그래서 4개를 뽑을 거야. 4개의 공을 택한대요. 공 몇 개 있어? 4개의 공을 뽑으니까 4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공이 4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뽑는 개수가 공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파란 공 자리 아니네. 빨간 공부터 나왔네. 빨간 공 자리 파란 공 자리 노란 공자리. 그 친구 대답했는데 틀렸다고 그 비웃으면 안 돼요, 태환아.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성재 비웃은 거라고? 그 콕 집어서 그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친구가 대답한 게 아니었어? 성재가 대답했어요? 그 비웃으면 안 돼요. 틀려도 계속 대답해야 돼요. 꼿풋이. 놀리면 안 돼요.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 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중에 빨간 공 4개 뽑았다고 하면 여기다 공 4개 넣을 거잖아. 빨간 공 2개, 파란 공 2개 뽑았다고 하면 여기 공 2개 넣고 여기 공 2개 넣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이 4개 필요하지. 4개를 뽑아야 되니까. 6 팩토리얼,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원리에 가까운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뒤에 가면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 뽑을 거야? 4개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자고? 둘이 더해요. 그 다음에 빼기 1이 써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6시 4다. 6시 4는 누구랑 똑같아? 6시 2랑 똑같다. 베스킨 라빈스. 그 다음에 1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거 3번 가보자. 7H2를 계산하래. 7H2 어떻게 계산하지? 둘이 더하고 1 빼니까 8C2 8, 7, 56 나누기 2 28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 7C5는 7C2랑 똑같고 7C2는 76, 42 2로 나누니까 21이 된다. 5H5는 더해서 1 뺀다 9C5가 되고요. 9C5는 9C4랑 똑같고 9C4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자 4번 세 종류의 과일 사과, 오렌지, 포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과정이다? 뭐 해보면 되지. 3H4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3H4다. 3H4는 뭐랑 똑같다? 더해서 1 빼니까 6C4랑 똑같다. 여러분 거에는 막 써있고 막 가나다 빈칸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6C4랑 똑같다. 6C4는 6C2랑 똑같다. 그래서 6, 5, 30, 15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다 하고 나왔어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중복조합이 쓰인대.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어떻게 계산하지? 세제곱이면 앞에 것만 3개. 땅땅땅 A 세제곱.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 다음에 따당땅 하면 3A 제곱 B. 땅따당 하면 더하기 3AB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것만 땅땅땅 하면 B 세제곱. 각 항의 특징이 뭐냐면 문자가 몇 개씩 있지 지금? 3개씩 있지. 문자가 3개씩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괄호 3개를 쳐놓고 여기서 문자 하나씩 고르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자가 3개씩 뭉쳐있는 거야. 괄호가 3개여서. 여기 5제곱을 하면 문자 몇 개씩 뭉쳐 있어요? 5개씩 뭉쳐 있겠지. 여기 6제곱이면 6개씩 뭉쳐 있고. 그럼 봐봐. 이 괄호 3개 중에서 괄호 3개가 아니구나. A랑 B 문자 2개 중에서 괄호가 3개니까 몇 개를 택한다고? 3개를 택한다고. 5제곱을 하면 5개를 택한다고. A, B 문자가 A, B 있고 여기도 A, B 있고 여기도 A, B 있잖아요. A, B 중에서 몇 번 택하는 거야? 3번. 괄호 5개 있으면 5제곱이면 5번 택하는 거야. 2개 중에서 3번 택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어떻게 되지? 둘이 더하고 1 빼니까 4, C, 3. 4C, 3은 4C, 1이랑 똑같고 그래서 4가 나온다. 이 괄호 3개 중에서 그러니까 문자 2개 중에서 3번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다. 돼요? 그래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데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다. 얘는 문자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 중에서 n번 택하는 경우겠죠. 괄호가 n개니까 n번을 택하면 된다. 3hn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얘는 2hn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게 되는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외워놓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기명 투표. R명의 유권자가 N명의 후보자에게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선생님이 사실은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은 뭐냐면 고깃집에 갔어요. 준열이가 쏜대요. 고깃집에 갔어요. 중복조합이 뭐였지? 짜장면, 짬뽕, 볶음밥 중에서 메뉴 2개를 시키는 경우의 수였다. 메뉴 2개를 시키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형상화하자 그랬어요. 여기는 짜장면의 자리고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고 여기는 짬뽕의 자리다.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고 마지막은 볶음밥의 자리다. 그래서 짜장면 2개 시키는 경우는 짜장면 자리에 공을 2개 넣을 것이고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시키는 경우는 짜장면 자리에 공 하나 넣고 짬뽕 자리에 공 하나 넣을 것이다. 이렇게. 그럼 결국 공 2개랑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래서 지금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는 경우인데 이거랑 같은 것이 뭐다? 공 2개랑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알 2팩토리알 2팩토리아다. 공 2개, 칸막이 2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알 나누기 4팩토리알 나누기 2팩토리알 2팩토리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랑 또 같은 경우가 뭐냐면 얘네 둘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칸이 4개 있잖아. 4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칸이 4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이 들어갈 자리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다. 4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4개의 빈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 들어갈 곳 2곳을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래서 4C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바로 공식으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둘이 더하고 여기 빼기 1이 있잖아. 그치? 둘이 더하고 빼기 1 해가지고 여기다 써주고 뒤에는 똑같은 숫자로 와주면 된다. 이렇게 그런 공식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했나? 보기 2번 4개 공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 한 거 같은데? 이것도 한 거 같은데? 이것도 한 거 같은데 난? 요거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 한번 봅시다. 다항식의 항의 개수.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해보자. 그럼 앞에 거 제곱하고 가운데 2배의 곱 쓰고 뒤에는 뒤에 거 제곱하고 이렇게 배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보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특징들을 보자. 이것도 조금 얘기하긴 했던 것 같다. 얘네의 특징들을 보자. 각 항에 문자가 몇 개씩 들어있죠? 2개씩 들어있죠. 얘는 A만 2개 뽑았고 얘는 A 하나, B 하나 뽑았고 얘는 B 2개를 뽑았잖아요. 각 항에는 문자가 2개씩 들어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괄호가 몇 개이기 때문에 괄호가 2개이기 때문에 괄호가 3개면 몇 번을 뽑는 거예요? 괄호가 3개면 문자를 3개씩 뽑아요. 이 중에서 문자 하나씩 골라가지고 3번 곱해야 되잖아. 그치? 괄호가 3개여서 그러니까 여기가 세제곱이어서 문자가 3개씩 들어간 거고 얘는 괄호가 2개이기 때문에 문자가 2개씩 들어갔다. 오케이? 그럼 A랑 B 2개 중에 2번을 뽑는 거잖아요. 여기는 얘는 A랑 B 2개 중에 3번씩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는 EH, A, B 2개 중에 몇 번을 뽑는다고요? 3번을 뽑는다. 중복 허용이죠. A 2개 고르고 막 그랬잖아. 여기는요. 2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죠. 2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C2가 돼서 항이 몇 개가 나오고 3개가 나오고 여기는 4C3이니까 항이 4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괄호가 3개니까 문자 3개를 곱해야 돼. 그럼 AB 2개 중에 3번을 뽑는다. 여기는 2번을 뽑는다. 그럼 n제곱이면 괄호가 n개 있으니까 n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EH n이 되겠죠.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저거 데자뷰 같은데? 완전 똑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외우라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 얘는 항의 개수. 문자 3개 중에서 괄호가 n개니까 n번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 3개 중에서 n번을 뽑는다 이런 얘기. 그 다음 무기명 투표라는 얘기 하자마자 종쳐서 끝났던 것 같은데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 중에도 투표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이번에? 이 비밀 투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명 투표. 기명이라는 것을 기입한다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 투표 용지에다 이름을 기입하느냐 안 기입하느냐 이 얘기야. 기명 투표. 아 그래서 선생님 준열이가 고기 쏜다고 하는 얘기까지 얘기했다가 집에 갔다. 그치. 자 우리가 고깃집에 갔어요. 준열이가 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런 뭐지 무한으로 즐겨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고깃집에 준열이가 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럼 고기를 다 먹고 나올 때 뭐가 있지? 어떤 고깃집이 있냐면 3가지 고깃집이 있어. 어떤 고깃집은 그 플라스틱 바구니인데 약간 지푸라기 엮은 것 같은 모양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뭐 들어있냐면 과일 사탕 들어있어요. 과일 사탕. 뭐 메론 맛도 있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 그쵸?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거를 꼭 한 줌 이렇게 집어 나오는 놈이 있어. 한 줌 집어 나왔어.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한테 먹어 이렇게 하고 딱 내밀잖아요. 그럼 우린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맛을 먹을 건지가 중요해요. 그쵸? 오렌지만 먹을 건지 레몬만 먹을 건지 누룽지만 먹을 건지 뭐 먹을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고깃집에 가면 이 플라스틱 통에 빨간 뚜껑으로 이렇게 여는 거. 그래서 안에 집게가 하나 딱 들어있다. 그리고 안에 박하사탕이 들어있어요. 그쵸? 박하사탕을 누가 한 줌 딱 집어서 왔어 친구가.
그럼 무슨 날 먹을지는 안 중요한데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몇 개 먹을 건지가 중요해요. 누가 몇 개 먹을 건지가 중요해. 다 똑같은 놈들이면 누가 몇 개 먹을 건지가 중요해. 자, 여기서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합시다. 비밀 투표. 그러면 얘 투표용지나 얘 투표용지나 모두 다 똑같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몇 표를 받을지가 중요하죠. 누가 몇 표를 받을지가 중요하지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중요하잖아. 누가 당선됐느냐. 무기명 투표일 땐. 박하사탕이라고. 무기명 투표는 박하사탕이에요. 얘는 과일맛 사탕이고. 그래서 만약에 후보 A랑 후보 B가 있었다고 해보자. 근데 기명 투표를 해. 기명 투표는 누가 누구 뽑았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랑 똑같냐면 그냥 이렇게 손들어서 뽑는 경우랑 똑같아. 그래서 성재가 손들어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후보 A, B가 있는데 성재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죠. 태환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건 뭐라고 했지? 화단에 꽃 심는 경우랑 똑같지 않니? 화단에 심을 수 있는 꽃 첫 번째 칸 뭐 4가지, 두 번째 칸 4가지, 세 번째 칸 4가지 이렇게. 그럼 뭐라고 했었냐면 중복순열이라고 했었다. 걔는. 중복이고 배열하는 거 순서대로. 그치? 무기명 투표를 한다. 무기명 투표를 하면 후보가 2명 있는데 몇 번을 뽑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뽑겠죠. 투표권이 7개 있으면. 그래서 2개 중에서 7번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투표권이 7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7명 있으니까 2명 중에 7번을 뽑는다. 됐어요? 넘어가서 문제에서 봅시다. 5번 해볼게. 문제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자,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의 문자를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 거잖아. 3H4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C4니까 6C2랑 똑같고 6C2는 15랑 똑같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2번 사과, 배, 감, 포도 4가지 과일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4H5 8C5 8C5는 8C3과 같고 그럼 876 나누기 3팩토리얼 876 나누기 3팩토리얼이니까 87에 56까지 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보기 6번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한 항 안에 문자 몇 개씩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4개씩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괄호가 4개니까 그럼 4개씩 뽑으면 되잖아.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4개씩 뽑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구하자고.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럼 얼마예요? 6C4, 6C2랑 똑같고 그러면 15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5개다 항이. 보기 7번. 1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반에서 3명의 반장 후보 갑을 병에게 투표를 할 때 다음 각 경우에 개표 결과는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구하여라. 10명의 학생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밝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손 드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쵸? 후보가 몇 명이 있다고? 3명. 막 사이가 나빠지고 이러겠죠. 성재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태환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래서 10명의 친구들 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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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죠. 그러면 3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봐봐. 얘는 누구만 중요하다고? 무기명 투표는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만, 누가 몇 번 뽑혔는지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3명의 후보 중에서 몇 번씩 뽑혔는지만 중요하니까 3H 3명 중에 10번을 뽑는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12C 10, 12C 10은 12C 2랑 똑같고 그럼 12 곱하기 11 나누기 2니까 6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위에 건 뭐야? 이름이? 중복조합. 밑에 거는 얘는 중복순열, 밑에 거는 중복조합.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더 알아보기 어디 있어?
53쪽 밑에 53쪽 맨 아래 더 알아보기. 빨리 화장실 다녀야 돼. 네, 빨리 다녀오세요. 이거 다 유튜브에 다 박제되는 거야, 이거. 수업 시간마다 가는 거 이거. 다항식 이것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한 것 중 잘못된 부분을 찾고 옳은 풀이를 한다 이랬는데, 이거 잘못된 풀이는 선생님이 적어주고 밑에 옳은 풀이만 남겨 그것만 지우고선 선생님이 알려줬어야 되는데 잘못된 풀이도 지웠네. 잘못된 풀이는 뭐라고 돼 있었어? 3H3. 그러니까 봐봐 뭐라고 돼 있었냐면 3H3이라고 돼 있었어요. 왜 3H3이 안 되냐 이거야. 3H3이라고 하면 안 되냐. 선생님 여기 3개가 있고요. 그중에 괄호가 3개니까 3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3H3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이렇게 해서 항이 몇 개다? 5C3이니까 5C2랑 똑같아서 10이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2x 제곱 더하기 3x 제곱 이거 항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2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같은 문자 같은 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동류항. 그러면 동류항은 계산이 되니까 5x 제곱 돼서 항이 몇 개가 돼요? 1개죠. 계산을 다 하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개라는 거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동류항끼리는 다 없애줘야 되죠. 이를테면 이 10개 중에서 x제곱 이런 거 말고 x제곱 x1 이렇게 곱한 거랑 x를 곱한 건 같은 경우죠. 맞아요? x를 곱한 건 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몇 차였어 지금? 3차였죠. 이거랑 또 x제곱 1 이렇게 곱한 거랑 x1 이렇게 곱한 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 큰 항이 뭐예요? 차수가 제일 큰 항? x의 몇 제곱이에요? x의 6제곱이죠. 제일 작은 항은요? 1이죠. 다시 얘기하면 0차죠 얘는. 그러니까 0차부터 6차까지 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이 몇 개예요? 7개가 되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네. 그럼 겹치는 게. 어떻게 하면 또 겹치지? x11 그건 안 되네. 4제곱 해볼까? x제곱 1 이렇게 하는 거랑 x제곱 x 이렇게 선택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죠. 그래서 여기 10가지에서 이 겹친 세 가지들은 빼줘야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의 개수는 총 7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뭐라고 돼 있어? 여러 가지 중복조합의 표현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표에서 구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NHR로 나타내고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자. 이 표를 채워보자고요. 우리가 책 보지 말고 칠판 같이 보고 여기 채워보자. 같은 색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같은 색의 축구공 6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데, 그럼 이거는 사실은 얘가 표고, 투표할 때 얘가 표고 얘가 서로 다른 4명의 후보라고 생각하면 똑같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공을 뽑는 거 아니에요? 공을 뽑아서 뭐 넣거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상자를 뽑는 거야. 상자 4개가 있다 그랬잖아. X, Y, Z, W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자를. X 상자를 2번 뽑으면 X 상자에다 공을 2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Y 상자를 3번 뽑았어? 그럼 Y 상자에다 공을 3개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축구공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상자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상자를 예를 들어 4번 뽑고 1번 뽑고 1번 뽑고 안 뽑았어요. 그럼 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 4개, 1개, 1개, 빵개 이렇게 들어있다고. 납득이 갑니까? 상자를 뽑아야 돼. 그리고 그 뽑은 횟수만큼 축구공을 집어넣을 거야. 4H 6이다. 됐어요? 또.
같은 종류의 연필 7자루를 학생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A, B, C를 뽑으면 돼. A, B, C를 뽑아서 A를 5번 뽑고 B를 안 뽑고 C를 2번 뽑았다 하면 연필을 갖다가 5개, 빵개 2개 주는 거죠. 뭐라고 쓰면 돼? 3H 7. 그렇죠.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똑같은 5개의 공을 넣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 너무 큰 힌트가 써 있다. 4개의 상자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상자를 뽑는다고. 몇 번 뽑아? 5개를 넣어야 되니까 5번 뽑아. 상자 4개 중에서 4, 2, 7, 5 5번을 뽑는다. 서로 다른 4종류의 과일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이건 너무 쉽다. 뭐예요? 4, H, 5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서로 같은 종류의 엽서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봉투에 넣는 경우의 수. 같은 종류의 엽서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봉투에 넣는데 그럼 봉투를 뽑고서는 뽑은 횟수만큼 엽서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H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또 같은 종류의 과자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넣는 경우의 수. 왜 자꾸 넣은이라고 그래? 이상한데? 넣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지? 접시 3개 중에서 뽑아요. 4번을 뽑아. 그래서 뽑은 횟수만큼 과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치? 3H 4다. 바닐라, 초콜릿, 딸기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가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 3H 5. 그죠? 누구를 뽑는 건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누구를 뽑는 건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잘 안 돼. 금방 익숙해져. 생각해서 하면. 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비교 그랬어요. 얘는 중복 순열 다시 복습. 화단에 꽃 심는 거, 그치? 화단에 꽃 심는 거예요. 중복 순열은. 중복 조합은 중국집에서 메뉴 시키는 거, 그치? 중국집에서 메뉴 시키는 거 이랬다.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A, B, C, D에 똑같은 5개의 공을 넣는 모든 경우의 수. 똑같은 5개의 공이래. 어떻게 집어넣을 거야? A, B, C, D 중에 5번을 뽑고 뽑은 횟수만큼 공을 집어넣으면 되지.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중에서 5번을 뽑고 뽑은 횟수만큼 공을 집어넣으면 되죠. 뽑은 횟수랑 똑같은 개수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4, H, 5. 될까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3개의 공을 넣는 모든 경우의 수. 서로 다른 3개의 공이 있지. 공 중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내가. 그걸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공, 2번째 공을 집어들었어요. 그거 집어넣는 경우의 수? 4가지. 3번째 공, 4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 4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 왼손에 왜 그거 들고 있어요? 분신사바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3번. 분신사바가 뭔지 알아, 너희? 분신사바가 뭔지 알아요? 분신사바요? 네. 분신사바. 악마 부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비슷한 거. 근데 펜 가지고. 분신사바가 뭔지 알아요? 했는데 왜 진구 갑자기 이렇게 돌아봐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3번. 이렇게 그냥 그런 뭐 일본의 그런 무서운 이야기 뭐 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두 사람이 마주 본 채로 붙잡고 이렇게 종이를 놓은 다음에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면 여기에 뭐 귀신을 불러서 귀신의 메시지가 써진다는 그런 옛날 여고괴담 알아? 여고괴담 영화? 시리즈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등장했던 그런 거. 통인가? 뭐라고요? 아, 차라리.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게 사방 이거 이렇게 그려놓고 예스도 예스도 아 그런 걸로도 했었어? 연필선 딱 던지고 뭐 얘기해 준다. 3번. 공포 영화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다. 선생님 봤던 거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건 파라노멀 액티비티. 파라노멀 액티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편하게 전 영화요. 너희 몇 년생인데요?
04년생? 아니 2010년인가 그때쯤 1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내 자취방이 창문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살았던 대학교 1학년 때 창문이 있었는데 그 반대편 건물에 막혀서 까매. 근데 여름에 내가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 그래놓고서 방 구석에 앉아서 모니터만 켜고 불도 다 끄고 그냥 보다 자야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이거 얘기하면 또 스폰데. 근데 막 계속 그냥 쪼여오는 느낌. 이게 영화 귀신이 등장하지 않아. 계속 쪼여와. 계속. 근데 저희 창문이 열려있는데 창문이 까맣잖아. 불도 다 꺼놨고. 아니 그 창문 말고 내 자취방의 창문. 이게 하는데 이런 마지막에 장면이 나왔죠. 여러분 꼭 보세요. 오줌 지립니다 진짜. 내가 본 공포영화 중에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데 제일 무서움. 개무서움. 파라노멀 액티비티. 난 제일 싫어하는 게 막 귀신 하고 나타나는 거 있잖아. 제일 싫어. 어깨 결리는 느낌 나지 않아? 그거 보면 무섭진 않은데 이렇게 계속 놀래키잖아. 그래가지고 어깨가 막 이렇게 점점 뭉치는 느낌 나. 너무 싫어요. 놀래키는 거는 막 영화마다 다 있잖아. 그런 거 진짜 이렇게 점점 쪼여오는 느낌. 혼자 꼭 보세요.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3번. 5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튀김, 순대 중 하나를 주문하려고 할 때 학생이 주문하는 경우의 수. 각자 하나씩 주문한다고? 각자 하나씩 주문한다고? 첫 번째 학생이 주문할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학생 3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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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3의 5제곱. 끝났죠? 5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가서 각자 떡볶이, 튀김, 순대 중 한 개를 주문하려고 할 때 주문서를 받을 경우의 수. 주문서에 체크만 한대. 주문서에 이렇게 메뉴판이 있었던 거죠. 혹시 이런 주문 해봤어?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기에 떡볶이, 튀김, 순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숫자 적어서 이모한테 주면 이모가 갖다 줘 알아서. 이렇게 주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드리면 갖다 줍니다. 이런 집이 많았는데 지금 키오스크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건데 그러면 떡볶이는 3번 뽑힌 거죠 지금. 튀김은 1번 뽑힌 거고 순대는 1번 뽑힌 거라고. 맞아요? 중국집에 가서 메뉴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메뉴 몇 개 시켜야 돼? 진짜? 누구 코에 붙이라고? 5개 시켜야지. 그치? 메뉴 총 3개 있는데 그 중에 5개 시켜야 돼. 3개 중에서 5개를 뽑는다. 6이 아니군요. 7C 5, 7C 2랑 똑같고 2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이 중요하다.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 5번.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우개 2개를 학생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연필 6자루를 어떻게 나눠줄 건데? 얘네 3명이 있잖아요. 학생 3명이 있잖아. 3명을 6번 뽑으면 되지. 3명을 6번 뽑아서 뽑은 횟수만큼 연필을 주면 돼. 3명을 6번 뽑으면 돼. 뽑힌 횟수만큼 연필 주려고. 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일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면 곱하기를 하면 돼. 일이 안 끝났으면 곱하기를 하면 돼.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우개를 쥐었어요. 주려고. 첫 번째 지우개를 주는 방법은 몇 가지? 학생이 3명 있으니까 3가지. 두 번째 학생이 아니고 두 번째 지우개를 줄 거예요. 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준에 또 줘도 돼. 3가지. 그래서 8C6, 8C2랑 똑같고 87에 56, 28 곱하기 9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80에서 28 빼면 되겠네. 얼마예요? 252까지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더 알아보기를 또 한번 봅시다.
3P2랑 3파이2랑 3C2랑 3H2 이걸 비교해놨네.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얘는 뭘 고려한 거죠? 순서. 중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순열이잖아.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구한다고? 칸 2개 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가지.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복이 가능해지면 3, 2, 1 이런 식으로 줄지 않고 3 곱하기 3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기호는 알 필요 없다.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뽑으라고 하면 여기에서 순서를 없애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로 나누는 거?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3개, 메뉴 3개 중에 2개 시키는 거니까 AA도 가능하고 BB도 가능하고 CC도 가능하고 AB, BC, CA 다 가능한 거죠. 다만 BA는 또 쓰면 안 되는 거죠. 중복되죠. 그럼 얘랑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됩니까? 그걸 이해해보라. 이런 더 알아보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할 것은 구체적인 예로 할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뭐라고 할까? 13이라고 해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13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2가지가 나오는데 음이 아닌 정수가 나오고 양의 정수가 나와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음이 아닌 정수. 정수 중에서 음수 빼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뭐랑 남죠? 0이랑 양수. 0이랑 양수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얘기하죠. 음이 아닌 정수 0과 자연수 를 합쳐서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서 0 혹은 자연수 해를 구할 거야. 이를테면 0, 1, 12 이런 거 구할 거라고. 순서상. 또 3, 1, 9 이런 거 구할 거라고. 됩니까? 이 해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x가 빵번 뽑혔고요. y가 한 번 뽑혔고 z가 12번 뽑혔다라고 얘기할 거야.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x는 3번 뽑혔고 y는 한 번, z는 9번 뽑혔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여기 x, y, z 중에서 13번 뽑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죠. 납득이 됩니까? x, y, z 중에서 13번을 뽑아. 그래서 얘를 2번 뽑고 1번 뽑고 10번 뽑았으면 2, 1, 10이라는 거죠. 해가. 납득됩니까? 그럼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3개 중에서 몇 번 뽑아? 13번 뽑는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해래. 양의 정수해라고 했으면 자연수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얘기?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0이 안 된다는 얘기야. 0이면 안 돼. 어떤 경우가 0이죠? 한 번도 안 뽑으면 0이죠. x, y, z 중에 한 번도 안 뽑힌 애가 있으면 그게 0이에요. 그 0을 방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0을 방지할 수 있을까? 시작할 때 미리 한 번씩 뽑고 시작해. 뭐라고? 시작할 때 미리 한 번씩 뽑고 시작해. x, y, z를 한 번씩 뽑고 시작해요. 그럼 몇 번 추가로 뽑으면 되지? 자, 총 13번을 뽑아야 되는데 0인 걸 방지하려고 얘네 미리 한 번씩 뽑아놓고 시작했어. 그럼 1씩 채워진 거 아니에요? 몇 번만 더 뽑으면 되지? 10번. 3H, 10.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뽑아놓고 시작한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문제로 가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더했더니 5가 나왔다. 이것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3개 있어요. 문자 3개 있어요. 3개 중에 몇 번 뽑는다고? 5번 뽑으면 된다. 3개 중에 5번 뽑아서 뽑은 횟수만큼 해를 정한다. 2번, 1번, 2번 뽑았으면 순서상이 2, 1, 2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었어? 자, 양의 정수해를 구하래요. 양의 정수해 어떻게 할 건데? 한 번씩 뽑고 시작. 총 5번 뽑아야 되는데 3번은 뽑고 시작했어. 그럼 몇 번만 더 뽑으면 돼요?
두 번만 더 추가로 뽑아주면 되겠죠. 3H2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보기 7번. 자, 뭐라고 하면 돼? 의미 아닌 정수에 총 그냥 8번 마음 편하게 뽑으면 되죠. 안 뽑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3H8이다. 양의 정수의 개수. 한 번씩 뽑아놓고 시작. 그러니까 3H 얼마예요? 5다. 5번만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이 드디어 나왔네요. 앞에 막 마플 개념 익힘은 안 나오고 계속 막 보기랑 더 알아보기랑 이런 것들 잔뜩 나오더니 드디어 나왔네. 자, 한번 가보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야, 너무 쉽다. 3H 4다. 앞에 너무 많은 개념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쉽네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84번으로 가보자. 84번.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6종류의 원판이 각각 3개씩 18개가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다 다르대요. 그게 3개씩 18개가 있대요. 6종류라고? 원판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쌓으려고 한다. 원판 3개를 택하여 원판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쌓는다. 그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을 뭐라고 하죠? 중심이 똑같은 두 원. 동심원. 중심이 같다 해서 동심이야. 동심원. 그래서 동심원의 형태로 위에서 봤을 때 동심원의 형태로 지금 뭘 하자는 거? 쌓자는 거, 쌓아 올리자는 거.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판은 반지름의 길이가 큰 원판 위에 쌓는다. 작은 게 무조건 위에 오게 하래. 작은 게 무조건 위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판은 구별하지 않으면서 쌓는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해보자. 1, 3, 4, 5, 7, 9 이러면 6종류 맞나요?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이런 애가 3개씩. 세 개씩 있대. 그럼 3개씩 있다고 하지 말고 중복 선택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를테면 1, 4, 4를 선택했어. 이게 무슨 소리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인의 하나랑 4인의 2개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쌓아야 돼? 쌓을 때는 1, 4, 4 순서대로 쌓아야지. 무조건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게 위에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크면 밑으로 가라고 그랬고. 됐어요? 그리고 4, 4는 서로 구별해 안 해? 안 해. 바꿔도 똑같은 거야. 4, 4는. 그럼 내가 만약에 5, 5, 5를 골랐어요. 어떻게 쌓는다는 얘기? 5, 5, 5 쌓으면 끝나잖아. 그냥. 또 3, 7, 9를 내가 골랐어요. 그럼 어떤 순서대로 쌓아? 3, 7, 9 순서대로 쌓으면 끝나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난 3개를 골라서 꼭 쌓아야 되는데 중복이 허용되잖아.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고를 거라고? 3개 중복을 허락해서. 그리고서는 이 탑을 쌓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가지. 무조건 3, 7, 9를 골랐어. 그럼 어떻게 쌓아야 돼요? 3, 7, 9 순서대로 쌓아야지. 1, 4, 4 골랐어. 어떻게 쌓아야 돼? 1, 4, 4. 이 경우밖에 없잖아. 5, 5, 5를 골랐어. 5, 5, 5 쌓는 경우밖에 없잖아. 얘를 쌓아 올리는 경우, 선택이 끝난 다음에 얘를 쌓아 올리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8C3. 8C3은 5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될까요? 오케이. 넘어가 보자. 변형 문제도 풀었고요. 마플 개념 익히 2번. 같은 종류의 사과 5개, 같은 종류의 수박 3개, 배 1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1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배를 먼저 나눠줄까? 배는 너무 쉬운데. 배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같은 종류의 수박 3개 있대요. 수박 어떻게 나눠줄 건데?
사람이 몇 명 있지? 3명 중에 뽑을 거야. 몇 번? 3번 뽑을 거야. A, B, C 3명의 사람이 있다. 여기 왜 곱하기로 연결했지? 이거 뭐 한 거지? 배를 나누어 줬죠. 일 끝났나요? 수박도 나눠줘야 되고 사과도 나눠줘야 되죠. 수박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다 지금. 3명 중에 3번을 뽑을 거야. 그래서 뽑은 횟수만큼 수박을 줄 거예요. 2번 뽑고 1번 뽑았으면 2개 주고 1개 주고 1개 주고 이렇게. 3H 3. 사과는 3H 5. 5번 뽑아야지. 5개를 줄 거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선생님 계산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87번으로 한번 보자. 선생님이 조금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건 그냥 제외했어. 밑에 변형 문제, 확인 유제 이런 거 봤더니 너무 비슷한 건 그냥 다 제외했어요. 자, 87번.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2명만 선물 주래. 치사하다. 그지? 2명만 선물을 주래요. 그럼 선물 받을 사람 2사람 고르면 되겠지. 선물 뭐라고? 4H. 아, 4H. 아니지. 이런 줄 알았어. 잘못 들었어. 4H2. 4H2. 그건 4명에게 선물을 2개 주는 경우의 수예요. 뭐라고? 4P2가 뭔데? 사람 2명 고르는 거. 사람 2명 고르는 거 4P2로 고르면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자. 4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해보자. 4P2로 고르면 A, C 고른 거랑 C, A 고른 거랑 다른 경우예요. 지금 그럴까? 그럼 뭐라고 써야지? 4, C, 2라고 해야죠. 될까요? 4명 중에 2명 골랐어. 누구 고른 거야 지금? 선물 받을 사람 2사람 고른 거야. 아, 그냥 쓰자 이렇게. 는 얼마지? 4잖아요 지금. 선물 4개, 똑같은 선물 4개. 그래서 4C2를 통해서 B랑 C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럼 B 더하기 C가 4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B 더하기 C가 4가 나와야 돼. 어떻게 하죠? 이 2명 중에 4번을 뽑으면 되지. 4번을 뽑으면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선물 다 가져가도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한 명만 받은 거예요, 선물을.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최소한 1개씩은 받아야 돼. 그럼 BC를 한 번씩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죠. EH2. 2명 중에 2번만 골라주면 된다. 2번만 뽑아주면 된다.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 된다. 선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됐죠? 그래서 6 곱하기 얼마? 3. 18. 정답은 1번이다. 됐어? 다음 거 가보자. 왜 안 가죠 또?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꽉 안 꽂아 있었나? 뭐지? 왜 이랬지? 뭐지? 왜 안 되는데? 이게 아닌가? 쟤인가? 잠시만요. 이게 맞는데? 빠져 있었어요. 쏘리. 왜 제가 빠져 있었지? 누가 범인이지? 준열아, 범인 누구예요? 아, 성재예요. 자, 2번 가보자. 같은 종류의 연필 2자루와 같은 종류의 볼펜 5자루를
서로 다른 필통 3개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어디 갔어 또? 아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들아, 연필도 넣어야 되고 볼펜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개수 적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뭐라고? 봐봐, 지금 연필은 2자루 있고 볼펜은 5자루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개수 적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 연필은 한 자루씩 지금 몇 명이죠? 몇 명이 아니고 필통이 3개군요. 필통 A, B,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한 자루씩 나눠서 따로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2개를 뭉쳐서 한 필통에 집어넣을 수가 있죠. 선생님이 왜 적은 거 기준으로 하라는지 지금 눈치챘나요? 지금 볼펜 5자루는 2개, 2개, 1개로 나눌 수도 있고 1개, 1개, 3개로 나눌 수도 있고 4개, 1개로 나눌 수도 있고 5개를 다 뭉칠 수도 있고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개수가 적은 연필은 한 자루씩 따로따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집어넣든지 2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개수가 적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필을 한 자루씩 쪼개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 한 자루 한 자루.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을 필통 2개를 정하면 되죠. 4, 2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뭐 해야 되는데요? 볼펜 집어넣어야죠. 그쵸? 곱하기 네. 왜 40? 30 곱하기 이제 뭐 넣어야 돼? 볼펜 집어넣어야 돼. 그치? 볼펜 5자루를 집어넣을 건데 예를 들어 A와 C에 연필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A와 B에. 그럼 볼펜을 나누어 줄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누구냐면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걸 채워줘야 돼요. 그쵸? 그럼 지금 볼펜 5자루가 있는데 얘네 셋 중에 뽑을 거야. 3H 해서 뽑을 거야. 3개 중에 C는 꼭 한번 뽑아줘야겠죠. 안 뽑으면 안 되죠. C를 안 뽑으면 C가 비어있잖아. 그치? 3H C를 한번 뽑고 시작한다고 4. 총 5번 뽑아야 되는데 C는 한번 뽑고 시작이니까 4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2자루를 다 뭉쳐가지고 연필 2자루를 한 놈한테 줄 거야. 그러면 3C 1 곱하기 자 이제 볼펜 나눠줄 거예요. 3H 5개 나누어 줄 건데 B한테 2자루를 다 줬다고 해보자. 그럼 A랑 C를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겠죠. 볼펜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몇 번 추가로 뽑으면 돼? 3번. 3H 3이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성자가 아직 이해가 안 간 표정인데. 3H 3인 건 알겠는데. 네. 자, 한 번만 더 설명하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자, 연필 2자루랑 볼펜 5자루를 나눠줄 거예요. 연필 2자루와 볼펜 5자루. 이 중에서 개수 적은 걸 기준으로 먼저 나누어 주자고. 개수 적은 걸 기준으로. 연필 2개가 있잖아요. 얘를 한 자루씩 쪼개가지고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2자루를 동시에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쵸? 한 자루씩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부터 해보자. 한 자루씩 쪼개서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필통 3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3개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거기다 한 자루씩 집어 넣어줘야 돼요. 3C2 될까요? 그 다음에 일 안 끝났고 이번에는 볼펜을 나눠줘야 돼. 볼펜을 나눠줄 건데 자 A에 한 자루, B에 한 자루 집어넣었어요. 연필을. 볼펜을 나눠줄 때 4자루, 한 자루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까? 안 되죠. C가 없잖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필통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볼펜 4자루, 여기에 볼펜 한 자루 주면
얘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A를 4번 뽑고 B를 1번 뽑으면 안 된다고요. C 한 번은 꼭 뽑아줘야 된다고.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C를 1번 뽑고 시작하면 4번만 더 뽑으면 되죠. 총 5번을 뽑아야 되는데 C를 1번 뽑고 시작했으니까 4번만 추가로 뽑으면 된다. 두 자로도 마찬가지고. 두 자루는 얘가 두 자루 뽑혔으면 얘네 둘을 한 자루씩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 되니까 3번만 추가로 뽑으면 된다. 오케이. 예.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몇 가지야? 계산해 본 사람 있어? 70까지? 75가 뭐야?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하다니. 3 곱하기 6시 4, 6시 15, 45, 10, 30. 그러네요. 75.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틀릴까봐 약간 쫄해가지고 75? 이렇게 했나? 자, 1번.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 이랬어요. 이걸 만족하는 뭐라고? 이걸 만족하는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 이렇게 써있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다 이렇게 했는데 양의 짝수의 정수,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 양의 짝수면 그럼 음의 짝수도 있나? 네, 있어요. 그러니까 2K로 표현되는 건 다 짝수라고 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얘기해. 나중에 여러분이 뭐 대학교 가서 정수론을 배울 사람은 없겠지만 정수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 만약에 듣게 되면 거기에서는 음의 짝수도 얘기하고 영도 짝수라고 얘기해요. 2 곱하기 정수꼴로 표현이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자연수꼴에서만 얘기할 건데 봐봐. x를 갖다가 짝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y를 갖다가 z를 갖다가 짝수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뭐시기 꼴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양의 짝수라고 했잖아. 네모에 뭐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를 구했었거든요. 뭐라고 구했었냐면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2번 양의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었거든요.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때는 A, B, C에 뭐가 허용되는 거였지? A, B, C가 0이 되는 게 허용되는 거였죠. 양의 정수는 허용이 안 돼, 0인 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하나씩 미리 준 다음에 시작한다. 뽑는 걸로 생각하면 하나씩 뽑고 시작한다. 그래서 3H 하나씩 뽑고 시작했으니까 2개만 더 뽑으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냥 3H 5 하면 되죠.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로 가볼게. 만약에 만약에 x를 2a로 표현하고 y를 2b로 표현하고 z를 2c로 표현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요 10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 5가 되잖아요. 근데 a에 허용되는 숫자가 얼마부터 허용이 되지? 양의 짝수라고 했잖아. A에 허용되는 숫자가 얼마부터 허용이 되죠? 1부터 허용이 되죠. A에 0 넣으면 안 되지. A에 0 넣으면 양의 짝수가 아니잖아. 그쵸? 무슨 소린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럼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C도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3H 5라고 쓰면 안 되고 A의 1부터 B의 1부터 C의 1부터가 가능하니까 하나씩 뽑고 나서 3H2다 이렇게 구해줘야죠. 그래서 0을
허용할 0부터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x를 이렇게 놓는 거야. 2a 더하기 2라고 놓으면 0부터 허용이 돼요. y를 갖다가 2b 더하기 2라고 놓으면, z를 갖다가 2c 더하기 2라고 놓으면 a는 0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저기에다 대입해. 그럼 뭐 나와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2c하고 6이 남지. 6이 남으니까 넘겨줘서 4가 된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된다. 그러면 3h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 범위를 잘 봐야 돼. 1부터 가능한 건지 아니면 0부터 가능한 건지 그걸 잘 확인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다 쓰이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둘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오케이? 0부터 가능하게 하려면 2a 더하기 2라고 해주면 된다. 만약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홀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나? 홀수인 거 거기에서 얘기를 해볼게. 일단은 2번을 해결해보자. 2번은 쉬워요 얘들아. 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고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고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한 번 뽑고 시작하면 되지. 0인 것만 방지하면 되니까 한 번 뽑고 시작. 한 번 뽑았어. 얘는 2번 뽑고 시작. 얘는 3번 뽑고 시작. 그럼 몇 번 뽑았어요 기본적으로? 6번을 뽑았죠. 그럼 4번만 더 뽑으면 되네. 3개 중에 4번만 더 뽑으면 된다. 됐어요? 3H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2번은 밑에 내려가서 88번도 보자.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중에서 짝수인 x, y, z에 대하여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오케이. x를 2a라고 놨고 y를 2b라고 놨고 z를 2c라고 놨으면 a, b, c의 범위를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a, b, c는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야 양의 짝수가 되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돼? 2a, 2b, 2c를 넣고서는 2로 다 나눠주면 10이 된다. 10번을 총 뽑아야 되는데 한 번씩 뽑고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3개 중에 7개만 추가로 뽑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3H7이다. 계산 안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 여기서 또 두 가지 스킬이 나오거든. 그걸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지운다. 홀수라고 그랬네. 그럼 X 홀수라고 놓을 수 있는 방법, 우리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나요? 2a-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었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놔도 되지. X는 너무 따뜻해. 지금 너무 따뜻해. 아니야? 너무 따뜻해. 누구 반팔 입고 있고 말이야. 너무 따뜻해. 와, 반팔에 저걸 2개를 입었구나. 그렇구나. 선생님 옛날에 10월까지 군대 가기 전에 10월까지 반팔 입고 다녔는데. 좋아요. 10월에는 패딩 안 입어도 되지. 10월에 반팔 입으면 좋아요. 창피하고. 길에 나가면 혼자 반팔 입고 있거든. 그거 있잖아. 그 뭐지? 개그 콘서트 옛날에 김준현이, 맛있는 녀석들 김준현이 개콘이었던 거 알아요? 김준현이 개콘이었어요. 그래서 개콘 회의할 때 2월까지 2월에도 에어컨 켰대잖아. 너무 땀 흘려가지고. (2a-1이라고) 놔도 짝수고, 또 뭘 끄떡이요? 홀수잖아요. 홀수고, 또 그렇지. 2a 플러스 1이라고 놔도 홀수인데 범위를 다르게 놔야 돼.
A가 어디부터냐? A가 어디부터요? 왼쪽과 A 어디부터예요? 홀수 되려면 그렇지 1부터지. 여기 홀수 되려면 0부터지. 근데 두 가지 다 쓰인다는 거야 결국에. 두 가지 다 쓰여서 왜냐면 누구는 홀수고 누구는 짝수다 했을 때 누구는 홀수고 누구는 짝수다 했을 때 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 둘 다 1부터 되게 하든지 둘 다 0부터 되게 하든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야. y는 어떻게 됐다고? 2b-1 z는 2c-1 그래 놓고 a, b, c가 모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대입해 저기다가. 그러면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묶이고요. 마이너스 3 생기잖아. 그러니까 14라고 하면 되지. 7이 되고요.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 돼. 1부터 내는 거니까 뽑고 시작하니까 3h 4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놔볼까? y도 2b 더하기 1로 놓고 z도 2c 더하기 1로 놓고 그럼 a, b, c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셋이 다 더하면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넘어가서 8이 되겠네요. 8. 그럼 얘가 4가 돼야겠네요. 그럼 얘는 편안하게 3h 4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안 알려준 게 있네. 그러니까 지금 정석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풀이 과정을 다 쓸 수 있잖아. 우리 내신 시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2번을 풀이 과정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여줄게요. 2번 풀이 과정은 이렇게 쓰면 돼요. x를 갖다가 a 플러스 1이라고 놓고 a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x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요. 그 다음에 y는 선생님 아까 한 것처럼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 풀이 과정을 만약에 써야 될 일이 생기면 그게 문제라는 거. y는 뭐라고 놓으면 돼? b 더하기 2라고 놓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z는 c 더하기 3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6 남네요. 그거 c10이다 하면 넘기면 여기 4 되고 3h 4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풀이 과정을 써야 한다면. 오케이? 예. 풀이 과정 없는 학교는 그냥 스킵해도 되고 서술형 없는 학교는. 자 됐고 그 다음 거 이거 한번 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를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그랬어. 마이너스 1 이상이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래. 아까 했던 걸 응용하면 될 텐데. 그렇지. a 마이너스 1로 놓고 a를 꼭 이 범위랑 같이 붙여서 써줘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y는 b-1, z는 c-1.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하면 마이너스 3은 4가 되죠. 그래서 넘기니까 7 되고 3h 7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2번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2 이상의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이건 똑같으니까 선생님 하지 않을게요. 아까 했던 거랑 아까 1, 2, 3도 있었는데 뭐. 발전 문제 90번을 보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쌍의 개수는 그랬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그쵸? 나대는 애가 있어요. 그쵸? 나대는 애를 어떻게 처리해 줄까? 가지런히 정리해 주자. 어떻게 하냐면 W를 갖다가 얘들아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잖아. W도 0일 때랑 W가 1일 때랑 W가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이렇게 나눠서 풀 건데 0일 때랑 1일 때밖에 없잖아요. 이거 두 가지를 분류해서 풀 거라고.
그럼 0일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예요? 7. x 더하기 y 더하기 z 얼마예요? 2. 그러니까 여기는 3h7이고 여기는 3h2다.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간단하죠. 2번으로 가보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z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그럼 w 어떻게 분류해야 돼?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가려고 봤더니 2까지밖에 안 되네. x, y, z 더하면 얼마? 9. x, y, z 더하면 얼마? 4. 그러면 여긴 3h 양의 정수예요.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 돼. 6번만 뽑으면 된다. 3h 한 번만 뽑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끝났다. 0이 양의 정수가 아니냐고요? 우리 정수에서 웃지 마 이런 거 할 때 웃지 마.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지. 잘 질문했어요. 정수는 뭘로 분류하지? 양의 정수. 근데 선생님이 좀 아쉬운 건 시작할 때 물어보지. 한참 왔는데 지금 물어보면 어떡해. 0. 그 참았잖아. 창피해가지고 누가 비웃을까 봐. 비웃으면 안 돼. 음의 정수. 태환이가 뒤에서 계속 눈치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에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나눈다. 정수는. 양의 정수는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가는 거. 양의 정수에 이름 하나 더 있는데 뭐라고 하지? 자연수. 그렇지. 오케이. 정수랑 정수가 이거 이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맨날 볼 때마다. 그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한다? 유리수. 유리수의 뜻이 뭐다?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 정수분의 정수,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 분모만 0이 아니면 유리수.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쓸 수 없는 수, 무리수. 합치면 실수. 오케이. 무리수에 뭐 있지? 지금껏 배운 거 다 총동원해 보면 루트도 있고요. 파이도 있고요. 무리수에 있는 것 로그 2의 5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 자, 3번 가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했더니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D를 갖다가 0일 때, D를 갖다가 1일 때, D는 2일 때 이렇게 갈 거거든. D는 3일 때, D는 4 되니 안 되니? D는 4 나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D는 4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D는 0일 때를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에요. 5보다 작거나 같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지 이거. 그럼 D가 1일 때 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이에요. 이것도 조건에 맞지 않아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여기부터 가능한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2니까 D는 2니까 4가 나온다. 그러면 3H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3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3H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해 순서상을 구하는 거예요. 꼭 나온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100%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면 수능 특강을 볼 건데 수능 특강 안에도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수능 특강 나왔어요? 아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끝날 때쯤 그게 나오면 그걸로 이렇게 바톤 터치 해가지고 갈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수능 특강은 무조건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고 수능 범위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4번
풀 개념 익힘 4번. K리그 축구에 응원을 나온 학생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를 나눠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 확통 공부는 하세요. 어차피 수능 볼 거니까 확통 공부 하셔야 돼요.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공부하세요. 그 시간을 그 기간에 빡세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그 수능 성적도 오른다. 그걸로. 특히 통계는, 특히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교 내신 거를 열심히 해놓으면 수능에서 따로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 그 통계는 다 뻔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거기로 나와요. 앞에 경우의 수가 뒤지게 어렵게 나와. 자, K리그 축구에 응원을 나온 학생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를 나눠 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여라. 음료수 10개를 나눠 주는 경우의 수. 4명의 학생을 A, B, C, D라고 해보자. 그 A, B, C, D가 받는 음료수의 개수도 그냥 A, B, C, D라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4H 10이다 하면 끝나는 거죠. 음료수 10개를 한 학생에게 적어도 한 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 뭐 얘기하는 거지? 양의 정수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음이 아닌 정수. 선생님, 음이 아닌 정수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음료수를 막 마이너스 1개 줄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란 말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에. 얘는 적어도 한 개씩 나누어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4H 한 개씩 나누어주고 시작했으니까 6개가 남았다. 수능에서 마이너스 1개 줄 수 있다고? 생명과학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20마리가 하나. 그렇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수능 오류를 인정했죠. 결국. 자, 92번 보자. 4명의 학생에게 8자루의 연필 모두를 나눠주는 방법 중에서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연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 모두 똑같은, 서로 같은 연필 8자루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래.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못 받는 애가 있어야 된대. 그럼 전체에서 못 받는 애가 없는 경우를 갖다가 빼주면 되겠죠. 자, 잘 봐. 전체 경우를 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전체 경우. 못 받는 애가 못 받는 학생이 0명인 경우가 있죠. 다들 받는 경우. 못 받는 학생이 1명인 경우가 있죠. 2명인 경우가 있죠. 3명인 경우가 있죠. 4명인 경우는 없죠. 최대한 몰아서 주면 1명은 꼭 받잖아. 그치? 이게 전체 경우야. 그 중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지? 연필을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는 경우래. 한 자루도 받지 못하는 애를 1명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2명이라고 했고 3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연필 못 받는 애가 있어야 된대. 못 받는 애 1명, 못 받는 애 2명, 못 받는 애 3명인 경우. 그게 우리가 구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전체에서 못 받는 애가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반대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거 반대로. 친구 됐어요? 전체 경우의 수 4명의 학생 A, B, C, D라고 하자. 더하면 얼마예요? 8이어야 되죠. 연필이 8자루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4H 8이거든요. 거기서 못 받는 학생이 없는 경우, 못 받는 학생이 없다는 것은 한 자루씩은 다 받았다는 얘기니까 4H 얼마 하면 될까? 1씩 주고 시작하니까 4H 4죠. 이해됩니까? 한 번씩 뽑고 시작하니까 4H 4를 빼주면 나오겠다. 이거 계산을 끝까지 해봅시다. 11C8 그죠? 그래서 11C3 빼기 7C4 7C3
11, C3 얼마야? 11, 19, 3, 2, 1. 15, 165 빼기 75, 35, 130.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못 받는 학생이 없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여사건이라고 해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준다. 여사건이 남을 여자야. 여사건. 확실치 않아요. 남을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거 빼고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집합 말고 나머지 집합 뭐라고 하죠? 여집합. 그런 것처럼 여사건이라고 한다. 여사건으로 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에 했던 걸. 근데 여사건으로 선생님 풀 때는 이걸 꼭 적어보라고 하거든요. 간단하게라도 꼭 적어봐야 여사건으로 푸는 게 유리할지 그냥 구하는 게 유리할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5번. 같은 종류의 하트 젤리 5개랑 같은 종류의 왕방울 젤리 10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각 사람은 적어도 하트 젤리 1개, 왕방울 젤리 2개는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얘네들이 받는 하트 젤리를 A, B, C라고 하자. 얘네들이 받는 왕방울 젤리를 갖다 X, Y, Z라고 해보자. 얘는 몇 개? 5개. 얘는 몇 개? 10개. 하트 젤리는 적어도 하나씩 받으래요. 그럼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 되지. 3H, 2. 얘도 하나씩 받고 시작하면 되지. 근데 얘들아 하트 젤리만 나눠줬어요. 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곱하기 3H 여기서 한 번씩 뽑고 시작했으니까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개씩 이럴 수가. 2개씩 주고 시작하면 6개가 소진됐으니까 4개 남았죠.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여기 얼마지? 4C2 6C2 10이랑 6이랑 15 9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또 다음 거 가보자. 2번. 이번엔 뭘 줬대? 사탕을 줬고 구슬을 줬고 같은 종류의 주머니 3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머니가 3개 있고요. 주머니 3개가 있고 사탕 5개, 구슬 7개 다 한 군데다 넣고 깐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사탕은 3개를 택하여 각 주머니 1개씩 나누어 담고 다른 종류의 사탕이에요. 그쵸? 구슬은 7개를 모두 7개 모두를 각 주머니에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사탕은 몇 개씩 넣는다고? 1개씩. 이거 보면 여기 말로 뭐라고 써 있냐면 3개를 택하여 각 주머니에 1개씩 나누어 담는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말이 워딩이 그렇게 나오면 너희가 꼭 하는 짓이 있는데 뭐냐면 3개를 골라. 먼저 5C 3으로 고른 다음에요 그 3개를 이 주머니에 배열하거든요. 3팩토리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 1개씩 담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구슬은요, 선생님 잘못 설명했다. 주머니가 모두 같은 주머니군요. 주머니가 모두 같은 주머니군요. 잊어버려?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거 뭐지? 맨인 블랙 이거. 자, 봐봐. 다시. 사탕 3개를 택하여 각 주머니에 1개씩 나누어 담는다고 했잖아.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를 골라. 5, C, 3. 사탕 3개를 들고 있다 내가. 그거를 사탕 3개 X, Y, Z라고 해보자. X, Y, Z 넣는 거랑 X, Z, Y 넣는 게 다른 경우인가요? 아니요. 같은 경우죠. 다 똑같은 주머니니까. 그치? 그럼 내가 뽑으면 할 일 끝난 거죠. 어떻게 넣든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X, Y, Z 이렇게 넣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될까? 그리고 나서 주머니를 쳐다봤더니 주머니는 이제 모두 다른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이 주머니는 X가 들어있는, 사탕 X가 들어있는 주머니고, 이 주머니는 사탕 Y가 들어있는 주머니, 사탕 Z가 들어있는 주머니니까 모두 다른 주머니가 됐어. 이해할 수 있을까? 사탕을 넣는 순간 그렇게 됐어. 성재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럼 1이 안 끝났죠. 곱하기. 그 다음에 굿을 7개를 여기에 담아야 돼. 이 사탕 X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들어갈 구슬의 개수를 큰 X라고 하자. 사탕 Y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들어갈 구슬의 개수를 Y라고 하자. 사탕 Z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들어갈 구슬의 개수를 Z개라고 하자. 큰 Z개. 그럼 다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요? 7이 돼야겠죠. 근데 한 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하래. 한 개씩 주고 시작해야 되잖아. 한 개씩, 한 번씩 뽑고 시작해야 되잖아. 3H, 3 소진됐으니까 4. 3H,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아까 잊어버리라고 했던 거는 이 주머니를 서로 다른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건 아니고. 5C3, 10, 3H4, 6C2니까 얼마지? 15네요. 15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C하고 H나 P를 결정한 워딩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게 외우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 외우지 말고 얘는 저번에 정리돼 있었던 건 뭐였냐면 서로 다른 거 중에서 순서 없이 뽑으려면 C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아. 저 앞에 페이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라고 써 있었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 없이 R개를 뽑는다. 이러면 C를 쓰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는 P를 쓰고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그냥 서로 다른 거 순서 없이 이것만 다 외워가지고 C 쓰고 P 쓰고 이렇게 풀려고 그러거든. 문제는 전혀 이해 안 하고 서로 다른 건지 서로 같은 건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으면 P, 순서가 없으면 C, 그 다음에 중복이 가능하면 H 막 이렇게 다 외워서 하려고 그러거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문제만 읽고 파악 안 하고 서로 다른 거였는지 같은 거였는지 그것만 보고서는 쭉 써서 하면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오케이? 납득은 가. 그래서 근데 이거 정리돼 있는 거 있었거든요. 저번에 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해봐야 돼. 알겠죠? 있었어 앞쪽에. 그래서 표로 된 거 선생님이랑 쭉 구해봤거든. 자, 다음 문제를 보자. 발전 문제 쭉 복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릴 때는 보기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 뭐였지? 여러 가지 순열에서 제일 처음 나온 거 원순열. 그 다음 나온 거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조합. 여기도 순열이죠. 사실 시작이. 조합. 중복조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 보기들을 계속 연습해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까먹으면 내용을 까먹었을 때는. 자 96번 한번 보자. 물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어야지. 근데 요약해서 계속 복습할 때 조합이 뭐고 순열이 뭐였는지 헷갈릴 때는. 자 96번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그랬다.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는다. 학생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어떻게 풀면 될까? 각 학생은 적어도 1개의 초콜릿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초콜릿을 모두 나눠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맞아요. 초콜릿을 모두 나눠주고 시작한다.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또 조건이 뭐였어?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초콜릿 몇 개 남았죠 지금? 4개 남았죠. 초콜릿 4개가 남았다. 초콜릿을 A가 B보다 더 많아야 되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는 여기 2개가 돼야겠죠. 그쵸? 한 개 한 개 똑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그쵸? 기본적으로는 2개가 돼야 돼. 그럼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이 남은 3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하고선 시작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3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나 조건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3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3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A가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랑 B랑 같은 초콜릿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보다 B가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해될까?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럼 모든 전체 경우에서는 A가 더 많이 받는 경우, 똑같이 받는 경우, B가 더 많이 받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뭐지? 이거. 근데 얘들아, 얘랑 얘는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경우의 수는 똑같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 전체에서 A랑 B랑 똑같이 받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걸 빼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2 해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왜 알려주냐면 이렇게 구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자, 태어나 한 번 더. 전체 경우를 볼 거예요. 나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전체 경우. A와 B의 개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체 경우 모든 경우 안에는 A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둘이 똑같은 초콜릿 개수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B가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A가 B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B가 A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쵸? 그냥 정수 순서쌍이니까 얘네들 숫자를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얘네들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A랑 B가 받는 개수가 똑같은 경우를 뺀 다음에 남은 경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이 경우 빼면 이 경우랑 이 경우 남으니까 그거 나누기 2 하면 이 경우가 나오고 이 경우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A랑 B가 똑같은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 우리는. A, B가요 1, 1인 경우. 그럼 C 더하기 D는 얼마 나와? C 더하기 D는 아니 1, 1 고려하지 말고 그냥 해보자. 6 나오지. 그럼 한 개씩 뽑고 시작하면 2H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랑 B랑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C 더하기 D는 4가 되겠지요. 그럼 2H 2가 되겠지요. A랑 B랑 3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C 더하기 D는 2가 되겠지요. 그럼 2H 0이 되겠지요. 2H 0은 다시 계산해보면 1C 0이 되고요. 1C 0은 1이죠. 3C 2, 3C 1, 3 5C 4, 5C 1, 5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4H 4개 주고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4는 7C4, 7C3, 35 35에서 9를 빼주면 되겠네요. 9 빼니까 26까지 경우의 수다. 그래서
없다. 왜 없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거 뭐지? 얘랑 얘 구했다. 그치? 그러니까 나누기 2하니까 13이다. 이렇게 나오죠. 전체 경우에서 몇 개 나왔다고? 35개. 그 중에서 A랑 B랑 같은 경우 몇 개 나왔다고? A랑 B랑 같은 경우 9가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빼주니까 26 나와서 13개, 13개.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네, 쉬었다 갑시다.